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즈넷을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레즈넷을 구현하기 앞서서 우선은 영상 처리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아티팩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페인팅 프로블럼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샘플링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다음으로는 이제 디노이징 태스크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다양한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슈퍼 레졸루션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저해상도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 총 3가지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영상으로 레지넷을 구현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레지넷을 구현하기 앞서서 영상 처리, 즉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티팩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아티팩트들을 어떻게 코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당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을 진행을 하겠지만 매트랩에서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파일을 함께 올려드릴 테니 매트랩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매트랩 파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들이랑 동일하게 먼저 콘다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서 Environment에 들어가셔서 Creat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Name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Environment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Python 36 Artifact Gen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고 파이썬 버전은 3.6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환경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닫으시고 파이참을 열어서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Project를 해주신 다음에 폴더를 열어서 유튜브에서 이미지 아티팩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누르신 후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서 이그지스팅 인터프리터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없기 때문에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36 artifact gen 파이썬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이 되어 있다면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create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메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에서 파이썬 파일 그리고 데모 이미지 아티팩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영상 처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레나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셔서 레나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미지에서 해상도가 적당한 보시면 이제 512 by 512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이미지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에서 레나라는 파일을 저장을 보시면 레나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었는데요. 항상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임포트한 패키지들 이름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선택한 가상 환경에 해당 넘파이와 매플라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금 다운받은 레나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미지를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레나 이미지가 잘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RGB 이미지로 출력이 되었는데 해당 이미지를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이미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선 채널 방향으로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엑시스인 채널 방향으로 이미지의 평균값을 내주어 해당 구분을 실행을 하면은 그레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나 이미지가 그레이 스케일로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제 RGB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아티팩트들을 제너레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볼 이미지 아티팩트는 언더샘플링 된 이미지 아티팩트들입니다. 이미지 인페인팅 프로블럼을 풀 때 아티팩트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이미지들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미지 언더샘플링 인페인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이미지가 다음과 같을 때 70%, 80% 언더샘플링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복원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사용이 되는 해당 인풋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으로 수행을 해볼 샘플링 방법은 유니폼 샘플링 방법입니다.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샘플링 레이시오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방향으로는 2배, X방향으로는 4배의 샘플링 레이트를 갖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DXY와 DXX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와 해당 마스크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이미지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그리고 가운데 이미지는 Y방향으로는 샘플링 레이시오가 2이고 X방향으로는 샘플링 레이시오가 4인 샘플링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해당 샘플링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샘플링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플링 마스크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Y 방향으로는 한 번은 샘플링을 하고 한 번은 샘플링을 하지 않고 한 번은 샘플링을 하고 한 번은 샘플링을 하지 않는 샘플링 레이시오를 2를 갖는 형태의 샘플링이 되어 있고 X 방향으로는 샘플링을 한 번 하고 3번 샘플링을 하지 않고 한 번 샘플링을 하고 3번 샘플링을 하지 않는 샘플링 레이시오 4를 갖는 형태의 마스크가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폼 샘플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랜덤 샘플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마스크를 만들고 그 해당 마스크를 이미지에 곱하는 형태로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랜덤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랜덤 베리어블들이 필요한데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들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링할 비율은 50%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probability를 0.5로 정의를 한 후 마스크가 될 부분은 해당 랜덤 베리어블이 probability 0.5보다 큰 경우에만 샘플링이 되는 형태로 마스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생성이 된 마스크를 이미지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해당 이미지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이고 가운데 이미지는 랜덤하게 셀렉트된 랜덤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이미지는 랜덤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샘플링이 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 Y 방향뿐만 아니라 채널 방향에 대해서도 랜덤하게 셀렉션이 됐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RGB 컬러에 대해서도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RGB 방향으로는 동일한 샘플링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싱글 채널로 생성이 된 마스크를 채널 방향으로 3번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방향으로는 동일한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형태의 샘플링 마스크를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을 해볼 샘플링 마스크는 가우시안 샘플링입니다. 가우시안 샘플링이 생성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가우시안 샘플링 마스크인데 분포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따르지만 센터에 샘플링 포인트들이 가장 많고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그 샘플링 포인트 수들이 적어지는 마스크를 이제 가우시안 샘플링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가우시안 샘플링 마스크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공식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퀘이션이 2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빠질수록 점점 그 값이 적어지는 형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에 기반하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 마스크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x와 y는 다음과 같이 메쉬 그리드로 x와 y를 생성을 하였고 평균값 x0와 y0는 센터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0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x와 시그마 y는 1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고 해당 a도 1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2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출력을 해서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형태의 맵이 잘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샘플링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성이 된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센터에는 샘플링이 많이 되어 있고 바운더리로 갈수록 그 샘플링 수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서도 이미지의 센터에는 샘플링이 많이 되어 있지만 밖으로 갈수록 샘플링 수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랜덤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해당 가우시안 샘플링도 채널 방향으로 동일한 샘플링 패턴을 갖게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랜덤 샘플링을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 방향으로는 동일한 샘플링 패턴을 갖는 가우시안 샘플링 마스크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샘플링 마스크, 유니폼 샘플링 마스크와 랜덤 샘플링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샘플링 마스크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이즈를 넣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넣는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디노이징 태스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한번 인터넷에서 디노이징을 하는 이그젬플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노이즈가 없는 형태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사용이 되는 노이지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노이즈가 랜덤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랜덤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이즈를 넣을 때는 시그마 값을 가지고 노이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PM3D라는 논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에 따라서 해당 영상에 노이즈가 얼마만큼 들어가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시그마의 노이즈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고, 만약에 20 시그마 좀 더 영상이 노이즈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40 시그마 더 노이즈해지고 60 시그마 훨씬 더 노이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해당 시그마 값을 가지고 노이즈의 양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30 시그마 정도의 값을 가지는 노이즈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은 따라서 이렇게 노이즈를 생성을 했고, 해당 노이즈를 이미지와 더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들어간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레인지가 아까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맥시멈 밸류가 1, 미니멈 밸류가 0인 형태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값도 255라는 밸류로 노멀라이즈를 해주어 노이즈를 생성을 해주셔야 이미지와 노이즈 간의 그 밸런스가 맞게 되니 해당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랜덤 노이즈가 생성이 되었고, 해당 노이즈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미지와 더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이즈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시그마 값을 키워서 영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훨씬 더 노이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을 해볼 노이즈는 이제 포화성 노이즈인데요. 포화성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프로세싱보다는 실제로 이제 광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노이즈 시뮬레이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료 영상 중에서 이제 CT 영상 복원을 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랜덤 노이즈보다는 지금 구현을 할 포화성 노이즈를 주로 많이 다루었고, 차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전공을 했던 CT 영상을 이제 복원하는 방법론이나 간단한 알고리즘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화성 노이즈를 생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포화성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에서 제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화성 노이즈를 넣기 위해서 사이파이라는 패키지를 추가를 하였는데요. 사이파이 패키지를 먼저 추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파이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방법을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넣는 부분에 사이파이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였고, 해당 구문을 실행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잘 실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성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포화성 노이즈를 사용함에 있어서 RVS라는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매트랩에도 포화성 노이즈를 생성을 하는 포화성 랜드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 해당 펑션과 파이썬에서 사용이 되는 이 포화성 RVS라는 펑션이 그 동작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맞추기 위해서 포화성 RVS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포화성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로 값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인테저 스케일로 노이즈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0에서 255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한 후 다시 255로 노멀라이즈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포화성 노이즈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이즈 맵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이제 이미지에 포함이 돼서 지글지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포화성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CT 이미지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CT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포화성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영상에 관하여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생성할 아티팩트인 슈퍼 레졸루션 파트로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키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인스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해당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제 의료 영상이나 CT 영상을 이제 복원하는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와 관련된 영상도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T 영상을 복원을 함에 있어서 포화성 노이즈가 적용이 되는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로우도즈 CT라고 하기는 하였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영상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코드를 보셔도 해당 시스템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이나 이거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자료라든지 추가 영상을 기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한번 출력을 해서 그 포화성 노이즈가 이제 CT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좌측에 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고 CT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포화성 노이즈를 넣으면은 다음과 같은 노이즈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이미지의 차분을 구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포화성 노이즈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높은 부분에 노이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노이즈들이 적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높은 부분에 높은 노이즈가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낮은 부분에 적은 양의 노이즈가 생성이 되는 거를 이제 포화성 노이즈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노이즈들은 이제 CT 시스템에 주로 발생을 하는 노이즈 패턴이고요. 이제 이런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트리킹 아티팩트 형태의 패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활용을 하기 위한 다운샘플링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를 오리지널 원본 영상 같이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방법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다운샘플링하고 업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샘플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주변에 있는 픽셀, 에버리징을 해서 만드는 형태의 다운샘플링 또는 업샘플링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 등 뭐 다양한 형태의 하이 오더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다운샘플링, 업샘플링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 함수는 SK 이미지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리스케일 펑션을 사용을 할 텐데요. 리스케일 펑션에 보시면은 이제 오더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한 오더를 정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해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SK 이미지 트랜스퍼 랩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더에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오더가 이제 0인 경우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고 총 5가지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로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샘플링 레이시오는 5배로 정의를 하고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는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옵션은 Y와 X 그리고 채널 방향까지 각각 따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 방향, X 방향, 그리고 채널 방향에는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을 테니까 1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더는 저희가 정의한 0이라는 베리어블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샘플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제 다시 업샘플링을 해볼 텐데요. 동일하게 하시고 스케일 옵션을 다운샘플링 팩터의 역수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너도 오다 이렇게 해서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와 이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를 다시 업샘플링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는 512 x 512의 고해상도의 이미지인데 다운샘플드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5배 언더샘플드 됐기 때문에 100 x 100 굉장히 저해상도 이미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다시 512 x 512로 다시 업샘플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는 다운샘플드 된 이미지와 업샘플드 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달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다운샘플링 레이쇼가 5이기 때문에 5개의 복셀이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라는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로 업샘플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밸류가 주변에 5x5 영역을 동일한 밸류로 복사를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5x5 영역이 하나의 베리어블로 컨스탄트하게 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로 볼 경우 다운샘플드 된 이미지와 업샘플드 된 이미지가 복셀 수는 달라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더를 리얼리스트 레이블 후드가 아니라 디폴트 값인 바이리니어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운샘플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업샘플드 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계단 형태의 에어리싱이 없고 굉장히 스무스해진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블러한 영상을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처럼 이제 고해상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레드넷을 구현을 할 때 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앞에서 만들었던 이제 랜덤 노이즈를 없애는 태스크도 레드넷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아티팩트를 생성을 해보는 코드를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제 인페인팅, 즉 이제 샘플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태스크는 노이즈를 이미지에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위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RGB 채널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이미지로 수행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레이로 정의가 된 이미지로 모든 태스크를 수행을 해본 후 해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채널에 브라운드 트루스 영상을 생성을 하였고요. 모든 태스크들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샘플링 마스크, 해당 샘플링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샘플링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랜덤 샘플링, 가우시안 샘플링, 다음으로는 랜덤 노이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시그마의 노이즈한 이미지, 이번에 포화속 노이즈, 마지막으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도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생성한 세 가지 아티팩트, 인페인팅 태스크와 디노이징 태스크, 그리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레즈넷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총 세 가지 아티팩트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인페인팅 프로블럼을 위한 이제 샘플링된 이미지, 다음으로는 이제 디노이징 태스크를 위한 노이즈가 적용이 된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한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즈넷을 이용해서 디노이징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